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그 야사당이 오염수 철회 대규모 도심 집회 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모여서 주말에 광화문 차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다시 한번 환경 범죄로 일으키려고 한다. 윤 대통령을 일본의 심부름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핵오염수 테러의 방조범 이렇게 공세 수위를 높였고요. 우원식, 양이원 등 의원 4명은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서 집회를 열고 방류 중단을 촉구했죠. 이런 야당의 장애 집회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길거리에서는 국민의 안전도 건강도 지켜낼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수산물 소비 위축의 주범은 바로 괴담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괴담 정치 방탄 무기로는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 없다며 이 대표 방탄 목적이 이 집회에 악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의 여론전 완전히 이제 상반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박원석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험과 재난에 관한 이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회적 진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요를 최소화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사회적 진정의 책임은 전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 이게 이제 순수한 과학적 쟁점이라면은 오히려 저는 이 판단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의 과학 영역에서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 여부를 정확하게 무엇이 맞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위험하다 이거를 정확하게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과학 대 비과학이라고 주장하지만 거기서 주장하는 과학은 가설일 뿐이에요. 그리고 핵공학자들이나 원자력 물리학자들의 가설일 뿐입니다. 반면에 해양 생태학자들이나 환경공학자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해양 생태학자나 환경공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다 괴담이고 비과학이냐, 그렇게 단정할 수 없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확정할 수 없는 그런 가설과 관련된 어떤 이 위험의 여부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부는 예방의 원칙에 입각해서 또 국민의 그런 안심 이거를 이 책임 있게 말하자면 사회적 동요를 없애고 사회적 진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대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정치에 시종일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드를 완전히 내리고 일본 정부하고 같은 목소리를 낸 거예요. IAEA가 검증에 참여했고 IAEA의 안전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유해하지 않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주장은 다 괴담이고 선동이다. 근데 국민 80%가 이걸 우려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 80%가 설사 야당이 괴담을 퍼뜨리고 선동을 한다고 한들 거기에 놀아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국민들은 다 바보라는 주장이나 다름없어요. 어느 주권 국가의 정부도 이런 류의 위험 앞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본조차도 자국 내 우려에 대해서 풍평이라 그래요. 풍평. 괴담이고 선동이라는 식으로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디그니티가 없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부른 현재 이 상황은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치의 실패다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예,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가 이 오염수 방류 문제하고 독립군 지도자 흉상 철거 문제인데 오늘 주제는 오염수가 하는 문제니까 저는 이 문제가 전 지구적 인류의 관심사인데 우리 정부가 조금은 안이하게 과학적 사실만 강조를 하면서 안이하게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걸 좀 안다면 대통령이 한 말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참모들이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부담스럽다고 계속 과학적 사실만 강조하면서 그냥 지나간다. 이거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이거 사정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저 정신 좀 차려야 되고요. 근데 저는 이 야당이라든가 NGO들의 이 대처가 과연 그러면 지금 잘 하고 있느냐? 이재명 대표 어제 한 얘기를 보면은 이게 우리 작가님 주신 대본에도 있지만 어떻게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다시 한번 환경 범죄로 뭐 이런 표현이 있고 대통령을 일본의 심부름꾼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정치적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그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프지가 않는 거죠. 여당으로서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많은 그 야당 지지 성향의 환경 단체들은 다 어디 갔는지 이런 얘기도 좀 저는 드리고 싶고 그 우리 국회의원들이 일본 야당하고 뭐 합동으로 시위를 한 걸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이게 또 국민들한테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 야당에는 보수도 있고 뭐 진보도 있고 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어제 뉴스를 보면은 일본 공산당 그 뒤에 간판을 걸고 이렇게 하게 됐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 야당 의원들의 이 해외 출장이 시너지를 얻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좀 대처가 야당이 참 강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요 여러 가지로. 네. 네, 김준 소장님, 야당이 너무 좀 약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 문제에 관해서 야당은 목소리를 굉장히 높였고 좀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이제 일부에서는 오히려 지나치게 이걸 너무 강조해서 국내 이제 어민이나 업계 수산물을 다루는 일체가 이런 문제 그 상권의 어떤 붕괴 이런 게 오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야당 입장에서는 장애 투쟁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제 야당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가져온다는 그 입장 하나로 모든 것이 그냥 완전 저자세 그리고 뭐 거의 좀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무릎을 꿇은 정도의 자세를 보여버리는 바람에 이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에 국민들 상식, 국민들 입장에서 염려와 걱정이 있고 특히 또 그 미래 세대를 키우는 이 주부라든지 여성들은 특히 이런 거에 염려가 많은데 이 부분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했지만 이제 과학적 데이터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과거에는 소련이 동해에 핵 폐기물을 몰래 버리다가 그게 적발이 돼서 일본이나 이런 강력한 항의로 해가지고 핵 물질을 동해에 투기 못하게 국제 협약을 끌어냈고요. 또 우리가 80년대까지는 사실상 그 우리가 쓰는 이 변소에서 나오는 이런 오염물을 해양 투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희석되니까 괜찮다 하다가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못하게 됐는데 이런 것처럼 해양 투기의 그 넓은 바다를 일정 정도가 조금 들어가면 희석된다는 이 이론 하나로 이런 걸 하기에는 미래의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했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일본 영화 중에 괴수가 나오는 고질라 있지 않습니까? 고질라란 이 만화와 영화가 탄생한 이유가 태평양 핵실험의 결과 괴물이 탄생한다 이렇게 이제 돼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핵에 대한 공포나 핵에 대한 이 미지수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접근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에 와서 이걸 반대하려고 보다 보니까 좀 더 강한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당은 이걸 너무 지나치게 뭐 괴담 이런 선동을 몰고 가지만 본인들이 2년 전에는 이걸 다 제기했던 문제를 제기하고 원희룡 장관은 제주도민의 결사 저지를 하겠다고 그랬고 김기현 대표는 알프스가 완전히 고장나고 핵이 막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정도로 자기들이 이 문제에 제기했다가 여야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루쯤 바뀌었어 이렇게 하는 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정치가 대통령을 따라간다 그러지만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입장에서 다시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이민찬 부대변인. 그 어제 저녁 때 횟집을 가봤거든요. 10,000원이더라고요. 예. 근데 뭐 일각에서는 뭐 최후의 만찬이라는 분도 있고 네. 또 일각에서는 이 오염수 괴담이다. 우리는 이게 개의치 않는다는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느낀 건 이 문제 자체가 외교와 과학, 과거사 그리고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모든 게 다 얼버무려져 있는 지금 전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말에 있었던 야사당의 집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미 죽창가를 들고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순간 저는 그 순수성이 이미 끝났다고 봐요. 야당의 집회가. 거기서 이 죽창가를 왜 듣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본인들이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았고 이 연사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과학의 과자도 없습니다. 어떤 과학적 근거를 이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과학적 논리들을 배격하려고 하거나
조금 더 논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발언은 없었고 오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 퇴진 운동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민주당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었던 거를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만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대하지 못했고 ICJ에서 한다 그러다 못했고 이 상태까지 왔는데 이 정부도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100% 누구를 더 신뢰해야 할까라는 국민들도 혼란이 저는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IAEA라는 국제 단체가 동의를 하고 미국은 오히려 이 방류를 환영한다는 찬성 입장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EU의 많은 과학적으로 우수한 국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반대를 한다. 지금 반대하는 국가들을 보면 중국,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 야당 정도예요. 뭐 일부 홍콩이나 마카오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시점은 야당이 과거와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때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더 국민 안전을 위해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새롭게 논의를 해야 될 국면이지 야당 대표 방탄을 위해서 죽창가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